저희가 두 분 초대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검사 출신입니다. 김진태 의원, 그리고 야당에는 변호사입니다. 이현주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조현용 의원, 박상은 의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글쎄 말이에요. 그 야당 의원들은 다 출석하는데 우리 여당 의원들만 또 출석을 안 하게 되니까 좀 모양이 좀 그렇네요. 이분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어디 그렇게 숨을 데가 없습니다.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그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예, 당에서도 뭐 연락을 취하려고 하고 있을 테죠. 글쎄요, 뭐 당에서 우리는 그런 뭐 방탄국회니 이런 거 자체를 뭐 열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건 지금 그 모양새가 오늘 아침만 해도 야당 의원들은 다 안 나가겠다라고 했었고 연기해달라고 했었고 여당 의원들은 좀 모호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좀 난감하겠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뭐 방탄국회니 뭐 이런 것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의 의원들이 지금 뭐 그렇게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고요. 반면 우리 저 새정치 야당에서는 방탄국회를 열려고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놨는데 의원들이 지금 출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쨌거나 지금 출석한 야당 의원들은 아주 그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 뭐 자발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강제구인장 발부해서 막 검찰 수사관들 들이닥치고 하니까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보기가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분명히 짚을 건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나가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연기해달라고 두 분은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전에 소환을 했을 때 바로 소환에 응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뭐 어떤 도주할 만한 어떤 정황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바로 소환에도 바로 응했던 것은 아니고요. 한참 연기했다 응했었고 그리고 연기해달라고 한 것이 내일부터는 또 임시국회 회기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연기를 해달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한 분은 신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가겠다라고 4시까지 나가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구인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까지 들어와서 의원회관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4시까지 나가겠다라고 했으면 기다려보고 바로 그때 들어와도 저는 그게 원래 절차에 맞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상당히 검찰도 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막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절차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나 안 나가겠다고 한 사람 지금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것은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니까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세 분 다 그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신학용 의원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4시에 자진 출두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 오전에 그러니까 4시가 되기 전에 오전에 이미 와서 신학용 의원실 쪽에 와가지고 구인할 것처럼 이렇게 계속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또 회관에 와 계셨어요. 회관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나 안 나가겠다고 한 사람, 연기해달라고 한 사람이나 똑같아지니까.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전해졌는데 조현용 의원이 영장심사에 나가겠다라고 조금 전 변호인을 통해서 밝혀왔다고 합니다. 언제 나올지는 아직 뭐 그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원래 9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았었던 것이고 조금 전에 변호인 통해서 나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오늘 오후에 심사가 열릴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작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명확하게 해줘야. 그래서 그냥 괜히 이렇게 잘 하겠다는 사람까지 망신을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다만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좀 잘 이렇게 수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좀 제가 바로 잡고 갈 부분이 있는데요. 제발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하러 와서 그렇게 뭐 잡아가는 식으로 그러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판사 앞에 가려면 제 발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구인장이 집행돼야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그 제 구인장이 발부된 걸 들어보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면 법관이 내 앞에 데리고 와라 하는 아니, 그러니까 인치용 구속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구인장이죠, 구인장. 그러니까 그게 구속영장이에요. 구인, 의원님. 이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구속영장 중에 판사 앞에 데리고 오는 거를 이제 그 구인과 구금으로 나눠주는데 그래서 항상 그 구속영장이 집행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에 그 정두원 의원 때 한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 내 발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왜 이 체포동의안 뭐 이런 표결을 하냐 이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냥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구인용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 판사 앞에 데리고 가는 구인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법에 의해서. 그런 그러니까 거고요. 또 하나는 제 발로 나간다고는 했지만 오늘 지나면은 제 발로 나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거든요. 신하경 의원이 원래 연기를 요청했었는데 구인장이 발부가 되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4시에 나가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인 영장이 발부되는 그건 절차적인 거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떠들썩하니 이렇게 마치 안 나가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도주한 사람 붙잡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망신을 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고요. 자, 얘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게 차이가 안 나니까 안 나가겠다는 사람과 나가겠다고 한 사람 사이에 아니 저는 그것은 왜냐하면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다 똑같이 취급을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불체포 특권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옛날 과거에는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토론이 아까 잠깐 일부에서 있었는데 자, 당사자들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좀 그 말씀드릴게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할 겁니다. 이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죄 지면 바로 잡혀가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아주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영국에서 그 왜 대헌장할 때부터 생긴 거 아닙니까? 왕이 막 그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니까 못하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비롯됐는데 재밌는 거는 그 제도가 생긴 영국이나 미국에도 불체포 특권이 지금 사실상 없어요. 사실상 없어졌군요. 사실상 없어요. 미국에서도 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이 없습니다. 민사에만 허용이 되고. 작년에 그 찰스 랭글 의원 그냥 막 잡아가거든요. 사소한 그 폴리스 라인 넘었다는 이유로 의원 그냥 막 잡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남아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19대 국회 시작할 때 여야가 다 같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다 이래서 이런 일 없도록 하자고 다 뭐 결의도 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도 다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막상 일이 터지면 바로 엊그저께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호 특별법 논의하다가 밤 11시 44분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했어요. 자, 다시 또 문제 봐야 될까요? 자, 우선 김진태 의원님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계속 틈만 나시면 저희 당을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시려고 막 불체포 하시는데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아까 그 두 분이 도주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누구 똥이 더 더럽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은요. 이건 뭐 예전에 이제 과거에 어떤 역사적 연유가 있었던 건데 사실은 뭐 지금은 그때하고 시대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또 다만 이제 예컨대 이제 품위를 좀 지켜주는 그런 절차만 좀 마련하고 제 생각에는 뭐 굳이 특권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체포 동의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가결해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재반 절차를 좀 마련해서 뭐 이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이 왜 돈을 받을까 국회의원들이 이거 해서 뭐 치부하려고 하는 건가? 돈이 꼭 정말 필요해서 받는 건가? 어디 모자르나? 공식 후원금이나 세비 가지고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시거든요. 자,
이 당사자들이시니까 좀 현실을 좀 얘기하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뭐 그래도 그래도 사실은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당연하죠. 예. 왜 그런 겁니까? 왜 돈을 이렇게 받는 겁니까? 왜 돈을 받느냐? 예. 그건 뭐 모르죠.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예.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알 수가 없고. 글쎄요, 국회에 그 의정 활동하는데 옛날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새 그렇게 많이 뭐 돈 많이 안 들거든요. 많이 안 드나요? 네, 그냥 후원금이 조금 문제긴 합니다. 예. 그냥 겨우 간당간당하게 유지는 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은 얼마 정도 거두십니까, 1년에? 그래도 작년에 한도액이 1억 5천이었거든요. 5천이죠. 그걸 이제 다 채우기는 했습니다. 네. 다행히.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거면 1년 겨우 살 수는 있습니다. 지역구 유지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 다 그 네,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따로 꼭 돈이 필요해서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초선이라서 좀 덜 쓸 일이 좀 적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다선을 안 해봐서 뭐 저는 그냥. 이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후원금, 이게 이제 뇌물이냐,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건 성격은 뇌물은 아니고 이제 후원금인데, 이거를 공식 후원 계좌로 주지 않고, 이제 그냥 다른 루트로 주기 때문에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인 거고요. 또 공식적인 후원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선은 사실은 불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식 후원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공식 후원금이 이제 한도가 1억 5천 이에요. 1년에. 네,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억 5천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가 뭐 그걸로 무슨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 뭐 법을 찾아봐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좀 용역을 줘서 어떤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국회의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한테 또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저는 후원금으로 많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여러 가지 그거에 따른 유지비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하자면 사실 국회의원 한 명이 일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좀 많은 인프라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문제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국회 안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상당히 박사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렇게 투명하게 하되 의원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국회나 어떤 투명한 루트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정감사도 곧 내일 모레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만 이거를 다 하려면요, 오늘도 저는 이만큼 그 자료를 보고 왔는데 이 정부가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못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정부 견제나 또는 좋은 얘기들을 갖다가 정부에다 생산적인 제안들을 할 수 있을까 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게 뭐 세비나 예컨대 공식 후원금 1억 5천만 원 가지고 의정 활동하는데 모자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누가 좀 뭐 후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돈을 좀 주겠다라고 할 때 좀 유혹을 느낍니까? 유혹을? 뭐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것도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후원금 한도를 1인당 사실은. 500만 원씩 계좌 입금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그러니까 불법 후원금에 대해서요. 그렇게까지는 뭐 불법을 무슨 자기 이런 리스크까지 져가면서 그렇게 할 일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국민을 위해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싶어도 법에서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 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생산적인 부분은 좀 많이 이렇게 투명하게 하되 투명하게 하면서도 좀 넓혀주고 또 안 되는 건 좀 엄격히 처벌하고 이렇게 가야 하지 않나. 근데 이제 지금 또 사실은 아까 1억 5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이제 1억 5천 채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후원을 잘 안 왜냐하면 얼마 하셨어요, 이 의원님은? 저는 지난해? 이제 조금 모자랐는데요. 이제 특히 야당 의원들은 더 어렵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국민들이 이런 그 사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예. 공식 후원 계좌로 후원해도 혹시 이게 문제가 되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네. 후원을 하실 분들은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두 분이 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데 뜻을 같이 하셨고요. 뭐 약속은 말씀들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만은 실천이 늘 안 돼 왔었던 것이고 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월호 특별법 지금 그 난항이 잠깐만요. 예, 잠깐만. 잠깐만 짧게 의사진행만 하면 이거는요 지금 시간도 없고 한데 네. 뭐 왜 사람들이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냐 돈은 왜 받느냐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새정치에서 방탄국회로 아까 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얘기하셨잖아요. 했잖아요. 요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임시국회 바로 잠깐만요. 제가 조금 짧게 얘기할게요. 아니 그 시간을 다 쓰시면 안 되지.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19일 날. 예. 밤늦게까지 이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걸 다 타결을 하자 해가지고 막 의원총회하고 여야 간에 막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밤늦게까지. 근데 결국 세월호 특별법 야당에서 그 의원총회 인준을 안 해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밤 10시 반 이후에는 이 방탄국회, 새로 또 임시국회를 여느냐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중요하고 민생 법안도 해야 되는데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이 지금 영장 청구된 사람들, 이 사람들 방탄국회를 하는 거 그래서 밤 23시 44분에 소집 요구가 됐어요. 이현주 의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김 의원님 지금 2분 말씀하셨고 이제 이 의원님 2분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2분. 더 중요한 세월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로 계속 시간을 그 말씀을 하시죠, 이 의원님. 어쨌든 그 방탄국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어떤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 방탄국회로 출발한 것은 아니고 세월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추인 유보를 하면서 그러면 설득하는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니요, 저기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듣고 말씀하시고요.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아까 세월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세월호 그 특별법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그 협상을 거쳐가지고 또 유족들의 뜻이 반영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과반이 되지 않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좀 노력 많이 했다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유족들의 의사하고 조금 이렇게 괴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아쉬운 점이 좀 들고요. 다만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이 국회가 정말 그 아주 어렵거든요. 지금 국민들의 삶이요. 너무 어려워요. 이제 세월호도 정말 어렵고 정말 통탄스럽고 정말 슬픈 일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 고민이 이렇게 국민들의 삶이 정말 어려운데 이것만에 매달려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우리 대표가 가서 정말 이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지금 협상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야가 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좀 앞으로 이제 나갔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짧게 10초만요. 짧게 저희는 10초? 민생을 위해서 재협상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걸 차버린 게 야당이었고요. 찬 게 아니고요.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이 올린 게 법은 못하고 방탄국회 야당의 숙명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올라 있어요. 트위터에.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냥 그 안대로 저기- 이 의원님은 지금 그 합의한 안대로 설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원님이 자, 저기 저하고 좀 이렇게 보조를 잘 맞춰주시. 이게 너무 이 저기 뉘앙스나 이런 게 좀 안 맞아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이 얘기하는데 막 딴 경청 일단 얘기로 이렇게 경청 딴 하는데 얘기로 저를 말씀하시고. 공격을 알겠습니다. 하시고 자, 쓸데없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시면 안 거죠. 되시죠. 두분 저 2라운드는 나가셔서 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